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지용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이제 어제죠. 22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잭슨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총체적인,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일단은 시장은 좀 받아들였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와 유가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품 가격의 대표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금값 역시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달러와 금리는 당연히 뭐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 금리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성장주, 그리고 소형주들이 폭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P 500은 플러스 1%대, 그 다음에 다우는 플러스 1.14, 나스닥은 플러스 1.47이고요. 러셀은 3%대, 오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원유도 2.67%, 74불이네요. 그리고 금은 2,54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 때에 서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 연설문 초반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 문장 자체를 시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9월이야! 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되게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하락 위험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과 속도는 유입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위험이 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자체는 그냥 시장에서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쪽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들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 억제를 적절히 줄이면서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2%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리란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강한 희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자체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실업률 증가는 과거 침체 때처럼 해고로 인한 게 아니라 강한 노동 공급이라든지 고용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좀 만족스러운 발언, 그리고 그러한 발언들을 시장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뭐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품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도 상승으로 마감, 그다음에 금값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의 전략가들은 이 파월의 이번 잭슨 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들이 뭐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일부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는 뭐 약간은 좀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는 좀 받아들이면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 하나 남았겠죠. 과연 28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날 새벽에 반영이 될 텐데, 이 실적 정도만 좀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들이 아직은 안정화된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대선까지 이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보게 되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패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 준다라는 거는 아마 두 후보 다 뭐 좋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이번 잭슨홀 미팅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충분히 받아들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말 동안에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바다 건너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도 월요일이 좀 기다려지는 한 주의 주말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결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목이 급등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